최근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침을 굶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침밥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으로 간헐적 단식의 효과와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지 여부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상에서 속을 잠시 공복 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는 선조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매뉴얼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6살까지 살았다는 중국의 이청우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배가 부르면 위장이 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화 연구의 가장 큰 데이터뱅크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장수의 중요한 주제로 칼로리 제한을 연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도 어찌 보면 변형된 간헐적 단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식, 간헐적 단식은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한 건강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도 잠시 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음식이 들어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 각 세포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에너지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입 속에서 씹는 동안 근육이 움직이고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됩니다. 소장 입구로 들어가면 췌장과 간은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대장세포는 장세포와 대장 속 미생물과 협업하여 수분과 함께 남은 자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해체해서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10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밤에 자기 직전까지 먹어댄다면 우리 몸은 아마 지금도 업무 과중일지 모릅니다. 식곤증은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도록 근육의 운동을 좀 쉬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케톤을 이용한 대사 전환입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그때 생성된 케톤 에너지를 번갈아 사용하는 대사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항노화, 항암, 스트레스 저항 등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두 번째 효과는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입니다. 2016년 오토파지를 규명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이후로 오토파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가 포식은 세포가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 잡아먹는 반응으로 죽음으로 가는 세포 자살과는 다릅니다.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며 자살을 택하는 대신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세포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인 근거가 바로 오토파지의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단식 등으로 인해 세포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오토파지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에너지도 얻고 세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뇌과학연구소 류은 박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건 박사 연구팀은 타우 단백질이 기존에 알려진 물질, 단백질 분해 효소 복합체보다는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에 의해 치매의 원인인 타우 단백질이 분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장점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아침밥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침밥을 먹으라는 전문가들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때 간식이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활동을 위해 아침밥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는 전문가는 공복 시간을 14시간에서 16시간 유지하기 위해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어진 공복 시간 동안 오토파지가 일어나 우리 몸의 청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박용우님은 실제 간헐적 단식을 시행 중인데요. 너무 긴 공복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며 먹을 때 충실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먹을 때 미량 영양소나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복 시간은 14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배고픔을 즐기라는 김혜성 박사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섭취합니다. 그는 배가 고플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간헐적 단식을 예찬합니다. 경희의료원 전숙님은 케톤을 이용한 대사의 장점을 설명하며 아침밥은 꼭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사 전환과 오토파지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님의 의견이 조금 유연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오전에 활동이 필요한 사람은 아침을 조금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다만 오전에 큰 활동이 없다면 굶는 것도 오토파지를 위해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유동적으로 식사 시간을 변경하며 상황에 따라 간헐적 단식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다만 전날 늦게까지 많이 먹었다면 아침 먹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오전 활동이 필요하면 식사를 조금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건강에 이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고 무리가 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데요. 때때로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임산부나 수유부, 성장기 소아 청소년, 섭식장애나 간질환 환자, 신부 전, 암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저혈당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충분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흑백의 논리보다 나의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에 좀 더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케톤을 이용한 대사 전환, 오토파지, 치매 예방까지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참 많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헐적 단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만큼은 너무 늦은 시간 야식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